우리 저번 시간에 평면 도형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는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입체 도형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들을 입체 도형이라고 했었잖아. 기억이 나지? 이렇게 생긴 애들을 입체 도형이라고 했어서 각기둥, 각불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음, 얘 이름을 입체 도형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지을 거냐면 다면체라고 할 거예요. 다면체.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얘기를 할 거야.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거. 그래서 다면체라고 해서 입체 도형이라고 해서 다 다면체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애들을 다면체라고 하고 우리 이렇게 원기둥이나 아니면 원뿔 같은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워. 회전체라고 또 이름을 또 따로 해서 배울 거거든. 그래서 일단 다면체는 입체 도형이긴 입체 도형인데 어떤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하고, 다면체에서 우리가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요 다각형을 면이라고 하고, 다면체를 이루는 요 변을 모서리라고 하고,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꼭지점을 꼭지점, 다각형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면체는 면수에 따라서 이름을 불러줘. 면수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직육면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직육면체, 요거 직육면체. 그런데 얘는 그냥 육면체라고 얘기를 해줘. 육면체. 왜냐면 면이 6개이기 때문에. 알겠죠? 면이 6개면 육면체라고 얘기를 하고, 면이 4개부터 시작해. 최소한 면이 4개부터 시작하거든. 옆면이 3개에다가 그다음 밑면 하나 있는 사면체부터 시작을 해.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 이런 식으로 면수에 따라서 이름을 불러줘. 자, 그러면 일단 다면체인 것은 다각형인 면으로 된 입체 도형이니까 얘네들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은 나중에 회전체라고 따로 이름을 배운다고 했어. 그리고 얘는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면의 개수 옆면 5개, 위아래 2개 있어서 7개가 되고요. 꼭지점은 위에 5개, 아래 5개에서 10개가 되네요. 모서리는 펜이 잘 안 나오네. 모서리는 위에 5개, 아래 5개, 옆으로 된 요거 5개에서 15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를 이제 다면체라고 한다. 다면체 중에서 우리 각불대라는 친구가 있거든. 각불대라는 친구. 한번 볼게요. 자, 각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불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각불을 원래 이렇게 각불이 있어. 이렇게 각불을 밑면에 평행한 요 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두 동강이 나잖아. 그치? 그 두 동강 중에 위에 있는 부분은 뿔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요거는 뿔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뿔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랫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 친구들을 각불대라고 해. 이 친구들을 각불대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밑면하고 옆면 똑같이 있어. 밑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둘러싸인 옆면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높이를 봐야 되는데 이 높이는 잘 봐야 돼. 이 높이는 밑면과 밑면 요 사이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높이가 안 돼. 여기 그림 조금만 지워 볼게. 밑면과 밑면 요 수직으로 밑면과 밑면 사이 수직으로 간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얘 딱 보니까 밑면은 다각형이야. 그치? 밑면은 다각형이고 밑면은 다각형인데 옆면을 딱 보니까 옆면이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사다리꼴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옆면이 사다리꼴인 친구들을 우리가 각불대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됐죠? 자, 그래서 각불대는 밑면 모양에 따라서 밑면이 삼각뿔이면
삼각뿔대라고 하고,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대라고 하고, 밑면이 오각형이면 오각뿔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 각기둥 각뿔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그쵸? 기억나지? 각기둥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옆면은 직사각형이다 라는 거. 밑면 모양에 따라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 각뿔은 밑면이 하나고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이어서 밑면 모양에 따라서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도형에 대해서 1번에는 도형의 이름을 쓰고 2번에는 밑면의 모양을 쓰고 3번은 옆면의 모양을 각각 말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번부터 쓰면 1번은 지금 밑면이 삼각형인 기둥이니까 얘는 삼각기둥이 되는 거야. 2번에 아니고 2번에 밑면의 모양 밑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옆면의 모양 직사각형, 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이름 써주면 돼. 자, 2번도 2번이라고 쓰면 1번이라고 써줘야 되지. 도형의 이름은 얘는 삼각뿔 모양으로 생긴 삼각뿔. 밑면의 모양 똑같이 삼각형이고요. 옆면의 모양은 똑같이 삼각형이에요. 그쵸?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고, 다음은 각뿔대에 대한 설명을 네모 안에 써놓으래. 밑면의 모양은 몇 각형이야? 이거 삼각형이야, 삼각형. 그래서 삼각뿔대라고 얘기를 하고, 옆면의 모양은 사각형 중에서 뭐라고? 사다리꼴. 밑면의 개수는 위, 아래 2개. 두 밑면은 합동이다 아니다? 합동은 아니다. 합동이었으면 기둥으로 갔겠지, 그치? 합동이 아닌 애들, 합동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다면체 중에서 정다면체라는 친구들이 있거든. 정다면체. 정다면체. 우리 평면 도형에서도 다각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정다각형. 기억나지? 이 정다각형을 어떤 걸 정다각형이라고 했냐면 한 개만 있다고 정다각형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변의 길이만 다 같다고 해서 정다각형이 아니었고 가게 크기도 다 똑같아야지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딱 만족을 해야지만 정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정사면체도 똑같아. 정사면체가 아니고 오늘 실수가 많네요. 말실수가 많네요. 자, 정다면체도 똑같아. 정다면체도 딱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정다면체라는 이름을 붙여주거든.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이건 당연한 것 같아. 그치? 합동인 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럼 정다면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 그것은 뭐냐면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똑같아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이 꼭지점에서 면이 몇 개가 모였어? 하나, 둘, 세 개가 요 점에 모였어. 다시 한번 다른 꼭지점에 가볼게. 다른 꼭지점에 요 꼭지점에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모였어. 요 꼭지점에. 이렇게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똑같아야 돼. 정육면체 가볼게. 요 꼭지점에 면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한 꼭지점에 면이 세 개가 있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꼭지점에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각쪽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정다면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종류가 많지 않아. 종류가 이렇게 딱 몇 개까지밖에 없냐면 5개밖에 없어. 그 얘기는 이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5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정사면체, 이거 정다면체야. 정육면체도 정다면체고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얘네들은 다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해.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이런 애들은 정다면체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 것 중에 요것도 알아야 되거든. 전개도를 딱 펼쳐보니까 정사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정삼각형인 거 더 있다? 정팔면체랑 정이십면체.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들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육면체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되는 거고 정십이면체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리고 우리 아까 한 꼭지점에 면이 몇 개 모이느냐, 똑같은 수의 면이 모여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쵸? 그랬을 때 정사면체랑 정육면체, 그 다음에 정십이면체는 다 한 꼭지점에 면이 3개씩 모이는 거고 정팔면체는 4개, 정이십면체는 5개가 모인다. 그것도 생각을 해주면 돼요. 면의 수는 우리 이름 따라 가주면 되는 거고 꼭지점은 조금씩 바뀌어져. 그래서 여기 표 보면 요렇게 바뀌었지, 그치? 얘도 요렇게 바뀌었어. 그거 기억해주면 되고 모서리 수도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야.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요것까지는 꼭 알아줘야 돼.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가 정다각형이다. 나머지 것들은 정답면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다면체의 각 면은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대. 정다면체는 다 합동이래. 이거 맞아. 거꾸로 가면은 안 맞아. 정다각형은 면이 합동이다. 정다면체는 면이 합동이다. 요건 맞지만 합동인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정다면체다. 요거는 안 되겠지. 그치? 왜냐면 한 가지 조건밖에 충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정다면체의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는 다르면 정다면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정다면체 종류는 5가지밖에 없대. 우리 아까 5가지. 그래서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각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는 정다면체래. 합동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다면체가 안 되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도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자, 얘는 합동인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육면체래. 합동인 면이래. 합동인 면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왜 정다면체가 안 되냐고 물어봤어. 우리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 정다면체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합동인 면이어야 돼. 합동인 면. 합동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된다란 얘기는 두 번째 조건이겠지. 뭐야? 꼭지점에 모인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꼭지점에 모인 면이 1개, 2개, 3개, 4개야. 4개. 그치? 여기서도 4개가 되는데 여기 꼭대기 위에서 볼까? 꼭대기 위에서 보니까 1개, 2개, 3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돼.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을 하지 않는 거야. 이 꼭지점에서 면이 4개가 만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는 면이 3개밖에 안 만나. 그렇다면 뭐라고 써주면 돼?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라고 써주면 돼. 각 꼭지점에 모인, 이거 꼭 써주세요. 이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라고 꼭 써주세요. 안 쓰면 채점 안 해줄 거예요. 이게죠. 자, 그리고 정다면체 골라주래. 어떤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거. 정사각형인 거 이거 한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치? 삼각형이 3개가 있었고 오각형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 하나 있었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정육면체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거. 우리 제일 처음에 정사면체 있었고 정육면체 요거는 3개였고 한 개가 더 있어. 뭘까? 정 12면체. 정 12면체. 그래서 리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옆에 보고 풀어도 되는데 요거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좀 좋은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